자, 들어봐봐요. 사실 내가 복소수 설명할 때도 허수를 왜 배운다 했죠? 그렇게 쓰려고? 그쵸. 그냥 그 의미 외에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죠. 극좌표계 공부할 때 외에는 사실 진짜 거의 안 써요. 고등학교 수능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대학을 간다고 쳐도 대학교에서 또 공대 애들이나 쓰지. 오케이?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 허수를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실수라는 놈의 성질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요. 진짜로 이 허수랑 복소수 배우면서 특히 복소수 배우면서 극좌표계를 배웠었어요. 그러면 저 복소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쵸? 그게 사라지면서 이 극좌표계가 사라지면서 이 복소수는요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아 그냥 왜 있지? 이거 뭐 조건 줄 때나 쓰죠. 끽해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 두 AB는 음수이다 이 정도밖에 안 써요.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를 허수를 배운 이유를 그냥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실수의 성질을 강조해야지 끝. 그러면 실수의 어떤 성질을 강조할지를 한번 봅시다. 실수 제곱을 하면요 0보다 크다 이 성질을 쓴다요 자주. 오케이? 두 번째 이제 대서 비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대서 비교 했었죠? 그쵸? 내가 두 수의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흘려. 그쵸? 그거 봐요. 인연이 대답할 정도면 이제 아는 겁니다. 이러면 얘 결과가 누구죠? A가 큰 거죠. 얘는요? 누가 큰 거죠? B가 큰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럴 때는 자, 대서 비교를 할 때는 뺐죠? A, B의 부호를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왜 대서 비교 얘기하다가 허수 얘기하고 복소수 얘기하고 이럽니까? 결론이 이해죠. 잘 봐요. 대서 비교는요. 실수에서밖에 안 돼요. 어디서 안 돼요? 허수에서 아예 안 됩니다. 허수는요. 크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서 비교는 실수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실수의 성질을 더 강조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고등학교 범위네요. 저는요. 이해했죠? 허수끼리도 그게 안 돼. 허수끼리도 대서 비교 안 됩니다. 왜냐면 크기를 비교한다는 건 실제 존재하는 물질 어떤 양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허수는요 그 양이 표시가 안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A와 B가 둘 다 양수여도 음수여도 상관없이 대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 봅시다. 이렇게 자, 저 B를 A로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이거 A가 큰 건데 단 이럴 때는 A, B가 양수일 때만 돼요. 왜요? 이거 넘기고 이항할 때 마이너스가 쳐 붙어서 어디로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쌤 말?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서 비교를 하는 거긴 하나 얘는 뭐다? 친구들아? 저거 대서 비교를 하는 거긴 하나 저게 뭐다? 얘들아? 양수.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여기 단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에 있던 그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싹 뽑아버렸어요. 혹시 아십니까? 원래 되게 앞에 뭔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냐면 졸라 쓸모가 없거든요. 수학 원 할 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잘 봐요. 부등식 중에 봐봐. 니네 이 얘기 한 번만 들어볼게요. 친구들. 항등식이라는 친구의 뜻은 뭡니까? 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야, 니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항구등식? 병신. 아, 일부러 대답해 준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 혼자 얘기하시면 외로운. 아니 그런 병신 같은 얘기는 항구등식이라는 단어는 네가 얘기해 준 일부러 얘기해 준 건가요? 너 알아요? 그거 뭔지? 정답은 뭐예요? 모르는데? 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항구등식이라고 들으면 안 되죠? 너는 환청을 주는 거예요. 너한테 어디선가 붙은 들어봤는데. 귀신은 재수생이냐? 잡아보죠. 어.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다 친구들? 절대부등식이다. 알겠습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절대부등식 중에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지요. 이 새끼는요, x가 얼마여도 항상 성립합니다. 이해하나요? 친구들? 됐어요? 오케이? 왜요? 실제로 쟤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그래프로 그려서 파악해도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다라는 개념으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를 확인해서 저 새끼가 무조건 성립하는구나를 깨달아도 됩니다. 오케이? 이제 대서 비교를 할 때는 무조건 쳐 뺀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눈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0보다 크다 작다를 파악해 주시면 그 44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케이? 너무나 손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 다른 친구들은 별로 안 중요해서 일단 풀어보라고 하고 질문은 받아줄게요. 하지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학 1, 2 할 때 별로 쓸모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산술기와는 얘기가 달라요. 왜 산술기와는 얘기가 다른지 그 산술기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알겠나요? 지금 왜 그러냐? 아 이거 여기까지가 다 내가 다 찍어먹고 잘못 찍어서 그래요. 반이 날라갔어요. 자, 이거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저 새끼 깨워. 야 민준아 이제 잠깐 들어야 돼. 잠깐 듣고 이제 조금 더 내가 쉬는 시간 줄게. 알겠지? 너는 성장기니까요. 자 하죠. 할게요. 산술 평균이란 이렇게 생긴 걸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하 평균이란 이렇게 생긴 걸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무조건 이렇게 생기고요. A, B는 무조건 양수일 때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성립해요. 오케이? 당연히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중에 계산이 개 지랄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요. 알겠죠? 산술 평균의 기하 평균의 변형 문제가 수학 1에서 꼬이면 나오죠. 백석고 정도면 준비해야 돼요. 풍동고도 이 정도는 준비해놓고 가야 되고, 오케이? 민준이는 이제 2학기 때 이거 중간고사 대비할 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까지만 들어는 두세요. 자 봅시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왜 얘가 절대부등식 A, B가 모여도 양수인 아무거나여도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이거 내가 대서 비교하려면 무조건 모아라 했지요. 쳐 빼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개를 쳐 빼라 그랬죠. 그럼 자 볼게요. 얘 보면요. 앞에 거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해하세요? 친구들? 이해하십니까? 자, 이 친구를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나요? 어때요? 왜 되는지 이해하세요? 됐죠? 아, 이래서 절대부등식이 되어버립니다. 얘 얼마가 되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친구들아 이거 이해해? 알아들어? 오케이? 이해해요? 다들 친구들 이거 이해하니?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봐줘야 되는 포커스를 좀 봐볼게요. 산술기하 증명 끝이고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언제 는이 성립하죠? 딱 한 군데 0일 때밖에 없죠. 그럴 때가 언제죠? A와 B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A, B 갖다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풀면 나중에 후회해요. 알겠죠? 됐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봐요. 알겠나요? 자 등호 성립 조건은 확인이 됐고요.
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볼게요. 언제 쓰냐면 반드시 이럴 때만 씁니다. 봐봐요. 합의 최소를 구할 때만요. 왜요? 여기 보세요. 이 합은요 반드시 얘보다 크거나 같다. 야 민준아 잠깐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오케이? 안 돼요. 합의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합의 최소만 물어봅니다. 다른 걸 물어보면요. 만약에 산술기하인 즉 A, B가 당연히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A, B라는 양수 전제 조건 하에 오케이?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는 뒤도 안 보고 반드시 뭐예요? 오케이? 합의 최소예요. 반드시 합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요. 곱의 최대를 물어봅니다. 왜요? 이 곱한 건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이거 말 알아들어요 친구들? 됐나요? 합의 최소와 곱의 최대를 묻습니다. 이해해요? 돼요? 자, 잘 봐. 합의 최대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네 얘기예요. 들어봐요. 곱이 주어져야 돼요. 아니면 문자끼리 역수관계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곱이 주어지던가 아니면 문자끼리 역수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문자를 다 날려버리고 상수로 딱 떨어지는 상황이어야 돼요. 자, 이 모든 베이스는 무조건 누구죠? A, B가 양수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A, B가 음수이면 안 돼요. 생각보다 겁나 많이 쓰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겁나 많이 쓰여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니네 얼마 전에 지수 로그 할 때 분명히 이딴 새끼 있었죠. 조졌네. 이거 기억해요? 이거 치환하면서 내가 반드시 범위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얘 T라고 치환하는데요. 내가 무조건 이 새끼 범위 따라 붙는다고 했어요. 왠지 봐요. 지수 함수는요. 기본 패시브가 뭐예요? 이 새끼 양수입니다예요. 그럼 조건 만족하네요. 두 번째, 둘이 무슨 관계예요? 산술 역수관계죠. 그래서 바로 산술기하가 되죠.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1이죠. 오케이? 지수할 때 겁나 많이 나올 겁니다. 얘는 기본 패시브가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어요. 지수는요. 그러니까 역수관계가 나타나면 이 새끼는 그냥 기본이 뭐예요? 산술기하입니다. 알아먹겠어요? 쌤 말? 됐나요 친구들? 이해해요? 또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채꼴 기억하세요? 이거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기억합니까?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뭐 예를 들어 20으로 일정할 때 기억해요?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여라가 뭐였어요? 2분의 1 R, L이라서 이 L 대신에 누굴 대입했어요? 20-2R 그려놓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렇게 찾기로 했었죠. 기억해? 이거 말고요. 잘 봐요. 합이 주어졌죠. 곱에 뭘 찾으라고요? 최대요. 산술기하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거죠. 이거 R이에요. 됐어? 얘 얼마예요? 20이니까 10대죠. 제곱하면 100 되겠죠? 맞나요? 이해해? 50대죠? RL의 최대는 얼마예요? 50입니다. 이 새끼 아무리 커도 50이라고. 알아들어요? 내가 근의 분리 기억해?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 2차 함수 시스템이 근의 분리 닥달했을 때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애가 산술기하입니다. 얘네
니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니네 산술기하가 니네 붙잡을 거예요. 내가 코시슈바르츠는 그닥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이과 친구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하지만 문과 친구들은 코시슈바르츠의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산술기하는 얘기가 달라요. 졸업할 때까지 진짜 니네 엄마보다 많이 볼걸? 정말로?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과 엄마 얼굴 보는 시간보다 많이 볼 거예요. 산술기하는. 정말 지겹도록 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술기하랑 헤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전 남친과 헤어졌어도 산술기하랑 헤어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알겠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얄미울까? 화도 못 내고. 그치? 장난 아니야? 아니, 근데 괜찮았으면 상관없어요. 괜찮다고? 네. 울고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네. 알았어, 알았어. 자, 하죠. 자, 이거 다 이해해요? 자, 산술기하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미쳐갖고 이상한 짓거리도 오지게 많이 할 겁니다. 됐나요? 야, 니 진짜 되게 많이 졸린가 보다. 눈 개 부었어. 너도 혹시 현재랑 싸웠니 어제? 아니요. 현재야, 너 쟤랑 싸웠니? 오늘 싸워봐. 내가 응원해줄게. 누가 이기나? 제가 이겨야. 당연히 네가 이겨야지. 왜? 내가 말했죠. 여자는 애기 낳고 나면 진짜 너무 많이 불리하니까